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200여 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수능에 응시하는 졸업생은 2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 국정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검토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곧 연말 쇼핑 시즌에 돌입하는 데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페루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 수백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주민들은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네, 조금 전 헤드라인이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이날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의 결전의 날인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장 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잠시 뒤인 6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른 시각인 만큼 정문 앞은 아직 고요합니다. 후배들의 응원전 준비도 아직인데요. 수험생들이 풀어야 할 시험지와 답안지는 이른 새벽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출발해 경찰의 호위 속에 각 고사장으로 배송됩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포근하지만 이른 아침에는 쌀쌀한 편이라 얇은 겉옷 여러 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사장에는 1교시 시작 30분 전인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새벽 6시부터 지하철도 더 운행되고 시험장과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포함한 교통관리 인력도 1,600여 명 배치됩니다. 자가용을 타고 온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장 200m 앞에서부터는 내려서 걸어와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채비를 시작한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집을 나서기 전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되니 주의하시고 수험표를 잃어버리면 시험장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여유 사진을 준비해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험 도중에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조금씩 내릴 것으로 보여 우산도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치러지는 대입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 평가가 이뤄지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오늘 오전 첫 차부터 수능 입실 마감 시간 사이 긴급 투입 열차를 비상 대기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선로 인접 시험장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서행 운전할 방침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은 시중은행들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열고 1시간 늦게 영업을 마칩니다. 은행연합회는 수험생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능 선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찹쌀떡이나 엿이죠. 네, 그런데 정작 수험생들은 실용적인 물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통업계도 이 변화한 흐름에 발맞춰서 이색 마케팅에 나섰다고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하얀 찹쌀떡과 쫀득한 영양떡이 상자 가득 담겼습니다. 이맘때면 떡집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능 선물입니다. 수능부는 저희 지인분 아들이 이 찹쌀떡을 먹고 찰싹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찾는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저희는 찹쌀떡을 개수로 따지면 한 10,000개 정도 준비하는데 작년 대비 찹쌀떡 매출이 한 30%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트렌드 분석 서비스 업체가 3년 전 전국 고등학생 200명을 설문했더니 응답자의 34.5%는 찹쌀떡과 엿을 가장 받기 싫은 수능 선물로 꼽았습니다. 반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추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건 안 해도 됐다 이런 선물 있어요? 엿 선물이요. 딱 붙으라고 주신 것 같은데 받은 엿을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더 실용성 없는 선물보다는 이제 실용성 있는 현금이나 필기구 같은 게 아마 선물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처치 곤란할 때도 많은 수능 선물. 유통가도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이색 선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한 편의점은 서울대와 연세대 등 유명 대학교와 협업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보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식품도 인기입니다. 시험이 끝난 수험생을 겨냥한 유통업계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수험생이 뷔페를 이용할 경우 동반 1인에게 무료 식사권을 주는 호텔부터 연말까지 수험생은 최대 70% 할인하는 놀이공원 행사도 있습니다. 실용성에 초점을 두며 수능 선물 풍경도 달라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수험생들이 원하는 결실을 얻길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면서 둔화세를 멈추고 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조만간 연말 쇼핑 시즌에 돌입하는 미국의 소비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들어서 둔화세를 멈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고 9월의 연간 상승률 2.4%보다는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미국 소비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지난 3월 이후 유지해온 둔화세를 멈추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3월에 3.5%, 4월에는 3.4%로 떨어지며 9월에는 2.4%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10월 들어서 갑자기 2.6%로 오르며 내림세가 끊긴 겁니다. 주거비 가격이 이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전체 물가 지수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표 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이 물가 흐름을 잘 설명하는 근원 지수는 1년 전보다 3.3%포인트 오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대선 공약인 관세 폭탄을 현실화할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또 다른 공약인 감세와 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통적으로 연말에 미국의 소비는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벌써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단장한 백화점을 비롯한 미국 유통업계는 오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 동안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의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북한군을 동원해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나토도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공개한 쿠르스크 지역 전투 영상입니다. 드론 공습으로 파괴된 러시아 탱크에서 병사들이 기어서 빠져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상당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고 하루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 전사자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도 10일 3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전까지 한 뼘이라도 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만 명 이상 동원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나토를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n forces injected into the battle and now quite literally in combat, which demands and will get a firm response. 다만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서방의 장거리 무기에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 해제가 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파트너국들이 더 강력하게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국 등의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나토도 북한군 전투 참여를 공식 확인하면서 미국은 물론 아태 지역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War has taken a dangerous new turn with North Korean troops now being deployed to Russia. And this is not for free. Putin, our friend in Moscow, he is paying for this. 러시아군은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순항과 탄도미사일 공습에 나서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롭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확인했습니다. 4년 전 대선 불복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초대하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어렵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대선 승리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a,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about some of that today. So, welcome back.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돕겠다는 말에 트럼프 당선인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Politics is tough, and it's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very much it.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and I very much appreciate that, Jim.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던 4년 전이나 지난 6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포함한 대선 기간 갈등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풍경입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중동 사태 해결책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y discussed important 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policy issues facing the nation and the world. President Biden also raised important items on Congress's to-do list for the lame duck session, including funding the government and providing the disaster supplemental funding the president requested. 멜라니아 여사는 선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축하 편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과 만나 대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It's nice to win. It's always nice to win. We won the majority by 7.1 million. We won, which is great because Republicans aren't supposed to be winning the majority, and we won that, and we won it every way, all 7 swing states by a lot. 이 자리에는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고 인수팀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수 절차 지연에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만나 평화롭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확인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정권 인수 절차가 곧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미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미국 ABC, CBS,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공화당은 218석을 확보해 435석으로 구성된 미 하원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친정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단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엽니다. 15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인데 이와 별개로 한일,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로 출국합니다. 지난달 초 동남아 3국 순방에 이어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길에 나서는 겁니다. 특히 페루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자 일본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첫 정상회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한미일 회담 개최 약속이 성사되면서 미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 별도의 3자 회담은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3국 공조 또한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한중을 비롯한 정상회담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이자 광물자원 부국인 페루를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과 양자회담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남미 순방의 의미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 구현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중남미로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 확대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권익 증진과 포용, 성장을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3년 연속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에서 여성 지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맨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최고위급 간부가 지난 10월 서울 압구정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습니다. 그제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차단기 앞에서 후진을 하며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A씨가 직위 해제 후 입건됐습니다.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어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8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심신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서쪽 130km 바다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리사무소 측의 안내 방송을 들은 790여 가구가 새벽 시간 긴급히 집 밖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대피한 입주민은 YTN에 천둥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다른 차량에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시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친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하부와 차량과 연결된 충전시설에서 동시에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성호 실종자를 찾는 데 투입된 민간 바지선이 수중 수색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간 잠수사가 투입되면 그물 제거 작업 등 선체 수색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성호가 고등어잡이에 나섰다가 침몰한 제주 해상입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입니다. 심해 잠수사를 태우고 대기하던 바지선은 수중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제 뒤로 민간 군안업체 바지선이 떠 있습니다. 바지선 바로 아래 수심 90m 해저에는 침몰한 금성호가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넓게 펴진 금성호 그물이 수색을 방해하고 있어 잠수사들은 제거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현재 해경하고 해군의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분석을 하고 현장 모니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물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체 진입의 첫 번째 관문인 그물 제거 작업은 최소 일주일이 걸릴 전망인데 날씨가 나빠지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고 당시 선원 2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선체 수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종자를 발견하고 수습했던 해군 수중부인 탐색기 ROV는 심해 잠수사와 수색 작업 병행이 어려워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성호 사고가 일주일이 되어가면서 수색 작업을 총괄하는 해경은 절박한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장 해상 수색과 발견된 실종자 이송 업무를 맡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남은 실종자분들 또한 하루빨리 가족분들 품으로 모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실종자 가족을 돕고 수색이 잘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은 이동하실 때 짙은 안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또 인천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점심시간에는 18도까지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우산도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6도, 청주 12도, 부산 1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 20도, 대구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로 오간 돈은 7,600여만 원. 검찰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교통비를 받았다는 명 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22년 6월 초 무렵에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는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8쪽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법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엽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당원 게시판이 새로운 당내 갈등 요소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주어진 의원총회 시간이 길진 않은데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보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전히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지만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함께 정하는데 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별검사만을 밀어붙이는 만큼 잘 안 풀려도 야당 탓이란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둬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니까, 선언 같은 거니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 듯하지만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작성자가 누구든 간에 반드시 색출해 쫓아내야 한다며 당무 감사 등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와의 연관성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당무감사를 가질 사안인지 그런 것들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은 단일 대오로 움직인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두고도 계파 간 온도차는 있지만 당내 갈등 요소로 확산하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5개 야당에서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발종시킨 것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 집회의 장으로 쓰고 국민을 선동하는 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도 개별 의원의 자발적 참여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지만 발뺌할수록 구차한 변명만 쌓여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선고를 눈앞에 뒀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김다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출장을 함께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사이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때도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녹지였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측근이 아파트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오면서 갑자기 4단계를 높여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고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며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반면 몰랐다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거짓말할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기억연대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모은 자금을 임의 사용해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음주병 손이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가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경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 씨에겐 위험 도주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만 적용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당시 김 씨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팬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김 씨는 선고 내내 한 번도 방청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은행과 증시 개장 시각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열립니다. 은행 운영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늦게 문을 여닫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를 엽니다. 지난 11일 제출받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최종 방안을 놓고 배달 앱과 또 입점 단체, 공익위원들이 막판 합의를 시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진한 내수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 서비스 산업과 결혼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도 논의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주 전인 11월 첫째 주의 경우 서울 아파트값이 0.07% 오르며 3주째 상승률이 주춤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인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 부스를 갖춘 가운데 넥슨과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이 개발 중인 신작을 소개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벤츠 전기차 대형 화재 사고를 기억하는 790여 세대가 긴급 대피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를 대낮처럼 밝히고 주민들은 불안한 듯 그 주변을 서성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데 주민들은 YTN 취재진에 천둥 같은 폭발음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12층인데도 정말 천둥치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일어난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도 지금 폭발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불길은 대부분 잡혔고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 790여 가구가 긴급 대피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신고 받기로는 전기차라고 했는데 현장 가서는 또 중간에는 이제 충전 시설로 이게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저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서도 연기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앞서 지난 8월에도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탔습니다. 당시 벤츠 전기차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불이 난 벤츠 전기 차량은 다른 제조사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례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면서 시민들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를 벌여 15,000여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 최근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였는데 이들 일당이 판매한 코인 대부분은 현재 상장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고 안에 돈다발이 빼곡합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 수익금입니다. 총 최근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A씨였습니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영업과 코인 발행, 자금 세탁까지 꼼꼼하게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선 고급 정보를 주는 척 특정 코인을 사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달 정도 빠르게 회원님한테 선정보 전달드린 거예요. 거대 외국 기업이랑 금융계 큰 손들이 지금 이걸 예약 매수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 자체 발행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가격을 띄우며 의심을 지웠습니다.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거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뭐 발톱용까지 팔았는데 뭘 팔아요 또? 아니야, 발톱이 있었으니까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씨 등이 피해자 15,000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은 역대 최대 규모 코인 리딩방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조직원 215명을 검거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이들이 팔았던 코인 28종 가운데 26종이 현재 상장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호주로 도주했던 총책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곳곳에서 이상 고온 탓에 단풍이 늦게 드는가 하면 후지산엔 130년 만에 가장 늦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심의 경우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기도 했고 오키나와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현의 유명 단풍 명소. 단풍이 겨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년보다 2주나 늦었습니다. 나가노 현을 비롯한 다른 단풍 명소도 일주일 이상 늦어지는 곳이 잇따랐습니다. いつもと真っ赤じゃなくて黄色と緑と赤がすごい綺麗にコントラストで今までにない感じですごい綺麗だなって思います。 도심 곳곳은 늦가을 날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온이 올랐습니다. 거리에선 반팔 차림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思ったよりは暖かいと思います。でも最近寒暖差がもうひどすぎて体がついていかないね。 도쿄는 이틀 연속 20도 이상을 기록했고 미야자키시는 27도에 육박하는 등 25도를 넘나드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열도의 온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일본 남부 해상에서 동시에 발생한 4개의 태풍입니다. 이 가운데 필리핀 해역 주변에서 발생한 태풍은 이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오키나와에 주말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寝るところももう生活できない状況があります。皆さん協力をしていますが、人手も全く足りず片付くめどが立たない状況です。 지금까지 10월 초순에 볼 수 있었던 후지산 첫눈도 지난 8일에서야 관측됐습니다. 130년 관측 사상 가장 늦은 시기입니다. 이상 고온과 때늦은 태풍 등 예년과는 다른 기상 상황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몰고 올지 일본 열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학교가 폐쇄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13일 발렌시아의 해안 지역에 최고 수준의 호우 경보가 발령됐고 기상청은 그 지역에 5시간 이내에 최대 1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말라가 지방의 도로는 침수됐고 또 과다르호르세 강 근처에 사는 주민 3,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일부 차량에서 주행 중 구동력을 잃고 멈추는 결함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한 이후 테슬라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까지 통산 6번째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링컨 아동 동물원이 지난 8월에 태어난 3마리의 아기 레드판다가 지난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들 새 쌍둥이 레드판다는 지난 8월 10일에 태어났고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로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귀여운 새끼 레드판다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동물원은 다음 달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저가 상품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테무와 쉬인을 겨냥해 아마존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아마존 홀이라는 이름의 이 웹스토어는 1달러짜리 오븐 장갑과 3달러짜리 네일 드라이어 등 20달러 이하의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과 같은 초저가 상품을 판매합니다. 300캐럿에 달하는 18세기 희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경매에서 $481만, 우리 돈으로 67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전문회사 소더비는 현지 시각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희귀 목걸이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이아몬드 500개가 사용된 300캐럿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목도리처럼 두를 수 있으며 또 앞쪽에서 묶거나 품채로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풍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시장의 반발과 함께 금융당국까지 제동을 걸면서 물러선 건데요.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이르면 연말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연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주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주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혼란과 주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회사는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공개 매수를 마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유상증자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냈습니다. 성공할 경우 우호 지분 3에서 4%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당장 시장 안팎에선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채 새로운 주주에게 조달한 자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에 주가는 14% 급락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없던 일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해 영풍과 MBK 측은 장내 매수로 지분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현재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로 최 회장 측보다 5%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은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등 치열한 물밑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해군이 함정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래 해전은 무인 전력이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육상, 공중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에서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하비로 명명된 이 무인기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보다 크기는 작지만 단거리 이착륙이 강점입니다. 이번에 육상이 아닌 바다에서 전투 실험 비행이 실시됐는데 해군은 100m 안팎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한 무인기라고 전했습니다. 독도함에서도 성공적인 이륙이 가능할지 우려도 있었지만 해당 무인기는 비행 갑판을 딛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약 1시간 동안 동해 상공을 누빈 모하비는 이번엔 육상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며 첫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함정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고정익 대형 무인기의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최적화된 함정 형태 및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근엔 무인 수상정을 집단으로 운용하는 시험도 실시됐습니다. 사격 명령을 받은 무인 수상정이 기지를 떠난 뒤 영해를 침범한 가상의 적 함정을 제압합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상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을 운용하기에는 장소나 공간 제약이 많지만 이에 맞춰 최적화된 기술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해군은 앞으로 다양한 무인 전력을 확보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전통시장은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낙 위험도가 높아 가입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인들까지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충남 서천 특화시장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차가 20분 만에 출동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했지만 화마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재 대비 시설도 부족해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1,300여 개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들 있잖아요. 화재보험 하면은 그냥 전통시장 구역이다 그러면은 가입 거절.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시장 상인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인수제도는 손해율이 높은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해 여러 보험사가 공동 책임지는 것으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지하 상점가와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장 상인분들이 마음을 놓고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화재보험협회 측에 요구를 한 사항은 보험료가 너무 상인분들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약 27만 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가수 이문세가 신곡을 발표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문세는 자신에게 은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벌써 40년이 훌쩍 넘은 활동 기간. 지난해 12월 짧은 휴식기를 보낸 뒤 깜짝 음원을 발매했던 가수 이문세. 그가 약 1년 만에 다시 신곡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별에도 사랑이 가득할 줄 몰랐네. 쓸쓸한 가을에 어울리는 발라드곡 이별에도 사랑이에는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되짚어보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어차피 발버둥 쳐도 인생은 가는 거 누구나 가는 그 길 잘 놀다 가는 거지. 자작곡 마이블루스를 통해선 긴 시간 살아오며 느낀 감정들을 풀어내며 청춘들에게 덤덤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잘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잘 가자라는 것도 그것도 잘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약간 충고와 또는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었던.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곡들은 모두 내년 발표될 정규 17집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문세는 더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 시기에 이런 음악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새 음악을 만들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13년 만에 고향인 라디오 방송 DJ로 복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문세. 최근 20집 앨범으로 돌아온 선배 가수 조용필을 언급하며 아티스트에게 은퇴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뮤지션들, 아티스트들한테는 퇴장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 객석에 앉아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운명이 아닌가. 이문세는 앨범 준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순회 공연도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뉴진스는 내용 증명을 통해 어도어가 14일 이내에 전속 계약 위반 사항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또 함께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 뉴진스의 작업물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보낸 내용 증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현재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고사장으로 향하는 길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태운 차량은 평소보다 서둘러 나와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능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하지만 수험생들이 입실한 후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다만 시험이 끝난 뒤 귀갓길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서늘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우산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 12도, 부산 14.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 2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여러 겹을 겹쳐 입어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또 인천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